주영진의 뉴스브리핑 정치 여담 야담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정치권의 이목은 단연 윤석열 대통령에게 쏠렸습니다. 여름 휴가를 마치고 오늘 복귀했죠. 과연 출근길 문답을 할 것인가에 관심이 쏠렸었는데 오늘 기자들의 질문 많이 받고 자신이 그동안 생각했던 얘기들을 국민에게 했습니다. 초심, 국민께 감사드린다 이런 이야기 했고요. 인적 쇄신할 것이냐는 질문을 받고서는 국민의 관점에서 판단하겠습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국민의 관점에서 판단하겠다는 이야기는 어떤 뜻일까요? 인적 쇄신 하겠다라는 의미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오랜만이죠? 네, 안녕하세요. 한 열흘 만에 뵙는 것 같은데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저도 한 1년여 전에 정치를 시작하고 처음으로 이런 휴식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지난 선거 과정 또 인수위 또 취임 이후의 과정을 되돌아보는 그런 시간이었고 돌이켜보니까 부족한 저를 국민들께서 불러내서 또 어떨 때는 호된 비판으로 또 어떨 때는 따뜻한 응원과 격려로 이 자리까지 오게 해주신 국민들께 감사하는 마음을 먼저 다시 한번 갖게 됐고 결국 제가 국민들께 해야 할 일은 국민들의 뜻을 세심하게 살피고 늘 초심을 지키면서 국민의 뜻을 잘 받드는 것이다 하는 그런 생각을 휴가 기간 중에 더욱 좀 다지게 됐다고나 할까요? 그렇습니다. 박근혜 장관 네. 재산 얘기도 나오고 제주도 지금 20% 네. 하락세이신데 인적 쇄신 관련해서는 어떤 입장이신지 궁금합니다. 모든 어떤 국정 동력이라는 게 다 국민들로부터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국민들의 이 관점에서 모든 문제를 다시 점검하고 잘 살피겠습니다. 그리고 그런 문제들도 이제 바로 이제 일이 시작이 되는데 올라가서 살펴보고 필요한 조치가 있으면 하고 이렇게 이제 일을 해 나가겠습니다. 대통령님, 파이팅! 우리 고맙습니다. 민주주의 정치라는 것이 국정 운영이라는 것이 우리 언론과 함께 하지 않고는 할 수 없는 일이니까 다시 이제 오랜만에 여러분들을 뵀는데 여러분들께 많이 도와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민주주의 정치라는 것이 국정 운영이라는 것이 언론과 함께하지 않고는 할 수 없는 일이니까 여러분께서 많이 도와주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기자들의 질문이 여기서 끝났을까요? 아닙니다. 윤석열 대통령 그냥 들어가려다가 다른 질문이 나오자 다시 발길을 돌려서 기자들 앞에 섰습니다. 그런데 이른바 내부 총질 문자가 공개된 질문이 당연히 나왔었는데 그 질문에는 이번에도 답하지 않았습니다. 네, 대통령님, 우리 정부가 미국의 칩4 예비회의 참여하시다고 다시 죄송합니다. 제가 아까 들어가느냐고 못 들어서. 일단 네네. 우리 정부가 미국의 칩4 예비회의에 참여하겠다고 미국 측에 지금 의사를 밝혔는데 네. 이런 가운데 오늘 박진 장관이 방중을 합니다. 네. 혹시 박진 장관에게 어떤 주문을 하신 게 있는지 중국에 가서 어떻게 외교를 해라라고 하신 게 있는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칩4에 우리가 들어가야 하는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지금 정부 각 부처가 그 문제는 철저하게 우리 국익의 관점에서 세심하게 살피고 있습니다.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저희들이 하여튼 관련 부처하고 잘 살피고 논의해서 우리 국익을 잘 지켜내겠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네. 대표님 혹시 내부 총질 문자에 대해서는 한번 설명하실 생각 없으십니까 혹시? 윤석열 대통령 휴가를 마치고 돌아와서 첫 출근길 질문과 대답.
내부 총질 문자 사태 이후에는 13일 만에 있었던 출근길 문답이었습니다. 여러분께 전문을 그대로 다 보여드린 겁니다. 김정재 국민의힘 의원,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함께 이야기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뵙습니다. 네. 예. 자, 윤석열 대통령 출근길 문답이 오랜만에 있었는데 말이죠. 네. 김정재 의원 어떻게 보셨어요? 사실 지지율이 그간에 계속 또 하락을 했습니다. 네. 그런 상황에서 휴가 기간을 갖고 오늘 첫 그 도어 스태핑 하는데요. 아마 대통령께서도 떨렸고 저희들도 다 떨렸습니다. 또 어떤 말씀을 하실지 또 혹시나 국민들 뜻과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면 어떡하나 이런 걱정이 굉장히 컸었는데요. 역시 답은 그겁니다. 국민들과 함께하는 겁니다. 그래서 국민들이 아니라고 하면 모든 걸 다시 총체적으로 점검을 하는 게 저는 마땅하다고 보고요. 그런 맥락에서 오늘 좀 답을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초심으로 돌아가서 국민의 뜻을 좀 세세히 살피고 잘 받들겠다라는 말을 또 한 것 같고 또 그 인선에 대해서도 뭐 박순애 그 부총리 얘기도 나왔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국민의 뜻을 잘 받들어서 하겠다. 그 말은 민심에 거스리지 않고 결단을 하겠다라고 저는 받아들였습니다. 예. 그리고 아무튼 뭐 초심을 잃지 않으면 저는 지금 현재 20%대 초반까지 지지율이 내려갔지만 다시 한번 심기일전해서 국민들과 함께 한다면 저는 그 처음에 그 따뜻했던 마음, 공정과 상식을 한번 만들어 보겠다는 그런 진심 어린 마음이 있다면 이 지금 2개월 동안 또 조금 있으면 100일인데요. 그간에 그 추락했던 이 지지율은 다시 한번 반등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진심 어리게 정책을 좀 마련해서 국민들에게 서민과 또 그 중산층들이 좀 두텁게 따뜻하게 살 수 있는 그런 정책들을 많이 좀 내고 저희 당도 좀 제대로 하고 이러면 좀 서로 보완돼서 좀 회복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김정재 의원 말씀 듣다 보니까 윤석열 대통령에게 지금 긍정적으로 평가를 해주셨는데 여름휴가라고 하는 일종의 정지 기간이 상당히 의미가 있었다. 네. 왜냐하면 초심이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돌이켜보게 되고 모든 것은 국민으로부터 시작된다라고 하는 것, 정치의 기본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네. 인적 쇄신이나 이런 것도 마찬가지로 국민적 관점에서 이야기하겠다. 자, 그런 측면에서 보면 왜 일주일 전에 여름휴가 가기 전에는 이러한 대답이 나오질 못했을까요? 사실은 저는 대답이 안 나왔다기보다는 좀 세련되지 못했다고 생각을 해요. 네. 제가 이렇게 뭐 저희가 개인적으로 만나서 이야기할 기회는 없지만 전체적으로 얘기를 듣고 이러면 굉장히 마음은 있어요. 마음은 있는데 이게 어떤 바깥에서 강압적인 것에 의해서거나 어떤 순간적으로 답하는 이런 기술은 좀 세련되지 아직 못했다. 근데 이번에 휴가 기간에 제가 알기로는 많은 원로들 그리고 또 그 여러 정치인들로부터 많은 고견을 들었다고 들었습니다. 쓴소리도 많이 듣고 네. 많이 들으면서 그냥 계속 달려오기만 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아마 쉬면서 좀 어떤 그 테크니컬한 부분, 태도의 문제, 어떤 똑같은 그 내용을 전달한다 하더라도 어떤 방식으로 하느냐 여기서 고민을 좀 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많이 변화가 좀 되신 것 같고요. 또 마음은 항상 저는 똑같다고 봅니다. 표현을 제대로 하느냐 못하느냐의 좀 차이인데 이번에는 좀 원래 가졌던 그 심정 그대로 좀 표현을 잘 하신 것 같습니다. 예, 일단 네. 출근길 문답에서 나타난 윤석열 대통령의 휴가 이전의 출근길 문답과 휴가를 끝내고 나서의 출근길 문답에서 어떤 차이가 있는지 저희가 한번 사진 자료를 시청자분들과 함께 보면서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왼쪽이 오늘 거고요. 그리고 오른쪽이 휴가 이전의 것인데 아마 저 차이점은 윤석열 대통령을 기자들이 카메라 기자들까지 포함해서 이제는 더 많은 기자들이 현장을 취재한다. 그래서 에워싸는 듯한 형태로 출근길 문답이 이루어지게 되고 윤석열 대통령이 보지 못하는 곳에서도 기자들이 취재를 하고 있다. 특히 사진 기자들, 카메라 기자들이 취재를 하면서 윤석열 대통령의 뒷모습까지 다 영상에 담긴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또 윤석열 대통령의 말하는 톤이나 이런 부분들이 휴가 이전에 가끔씩은 본인이 좀 대답하기 불편한 질문이다라고 하면은 조금은 불편한 기색이 네. 드러나는 말투였었는데 오늘은 시종일관 아주 겸손한 자세를 보였다. 그래서 출근길 문답에 대한 근본적인 변화를 측근들이 많이 요청을 했었는데 출근길 문답만큼은 꾸준히 해나가겠다는 대통령의 의지가 워낙 강해서
약간 이 기자들을 만나는 어떤 방식이라고 할까요? 이런 것들을 좀 바꾸고 대통령실 1층의 모습도 좀 바꿨다 이런 얘기가 대통령실에서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셨어요? 저는 뭐 휴가 전후를 기점으로 해서 뭐가 달라졌다라기보다는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20%대로 떨어진 네. 것의 결과라고 보입니다. 사실 지금까지 3개월 동안 윤석열 대통령의 메시지에 국민이 없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하는 일을 보면 민생이 아니라 전 정부 때 있었던 일들 다 파헤집기. 그리고 하는 말을 보면 사실 민심은 안중에 없다라는 태도. 국민들이 어떤 문제 제기를 하고 언론이 어떤 의혹을 제기하면서 비판을 해도 저는 그런 거 신경 쓰지 않습니다. 전 정부보다 낫지 않습니까? 그게 문제가 됩니까? 이런 태도로 계속 일관해 왔었거든요. 근데 그런 결과로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20%대로 떨어지고 나니까 이제 오늘 메시지에는 국민이 이제 드디어 등장을 했고요. 국민들을 중심에 두고 판단하겠다 이제 이런 얘기가 저는 좀 3개월 만에 오랜만에 듣는 이제 느낌이었고, 근데 이제 사실 최근에 지지율이 떨어진 이유가 최근에 대통령실의 모 인사께서는 야당이 공격을 해서 그렇다. 악의적인 이렇게, 프레임. 네, 그렇게 남탓을 하기도 했었는데 사실은 20%대로 떨어진 그 조사 기간에 벌어졌던 일들을 보면 다 이 대통령실 중심의 이제 정부의 문제들이었거든요. 예를 들어서 윤 대통령께서 권성동 원내대표한테 보냈던 내부 총질하는 대표 없어지니까 좋다. 이런 예. 문자가 공개된 거라든지. 자, 그러면 이 의원님 말씀하신 동안에 그동안 어떤 일이 있었는지 저희가 화면에 보여드릴 테니까 그걸 보시면서 얘기를 계속 이어나가 주시죠. 네. 어떠한 악재들이 있었는지 저희가 한번 보면서 이소영 의원님 말씀 계속 듣겠습니다. 저기 잘 정리가 되어 있네요. 대통령실 사적 채용 문제부터 시작해서 이제 최근에는 윤 대통령이 내부 총질하는 당대표 없어져서 좋다. 네. 이런 메시지가 공개되고 또 교육이 100년지 대계라고 하는데 설익은 학제 개편안이 이제 공개되면서 학부모님들의 역대급 분노를 자아내고 이런 것들이 사실은 야당 탓, 국민 탓, 언론 탓을 할 게 아니라 대통령실과 정부가 사실 이제 한 일로 인해서 지지율이 떨어졌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며칠 만에 등장하시면서 국민들에 대한 감사함을 표시하는 것도 좋지만 저는 사실 감사함도 감사함이지만 사과를 좀 하셨어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부분 저희가 이제 부족한 점이 있었는데 그런 부족한 점을 앞으로 보완해 나가겠다 이런 이제 말씀을 좀 하셨다면은 좋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예, 사과가 있었어야 했다. 네. 예, 이소영 의원님 말씀에 우리 김정재 의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사과가 이렇게 단어로 사과합니다, 죄송합니다 보다 그 내용 안에 충분히 저는 국민들한테 송구하고 죄송한 마음을 다 좀 표현을 했다고 저는 봐지고요. 아까 전에 악재가 계속 이렇게 터졌는데 저희가 사실 시험을 못 보면 다 자기 탓입니다. 공부 안 하고 이런 건데 제가 이 악재를 봐도 악재 다시 한번 좀 보면서 이야기를 네. 계속 해주시죠. 제가 보더라도 제가 여당의 국회의원으로서 참 민망합니다. 이게 안에 내용에 물론 어떤 또 변명하거나 또는 진실이 좀 다른 부분이 있어서 설명할 수는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이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국민들이 불편해하고 저건 적어도 아니지 않느냐 이런 사건들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아까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대통령께서 꼼꼼히 챙기지 못한 건이죠. 좀 더 챙기고 아직까지 참모진들의 역할들이 조금 많이 미비한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참모진들도 좀 더 심기일전하고 이제 3개월밖에 안 됐으니까 한 번 더 다시 대통령께서 이번에 당장 앞으로 또 얘기 나올지 모르겠지만 당장 해임하는 것보다는 한번 힘을 주고 다시 한번 해보자 이런 분위기로 지금 당분간은 좀 갈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사과의 그 마음이 오늘 충분히 저는 담기지 않았나 싶고요. 예, 지금부터 다시 한번 새로 시작하는 마음으로 좀 하고 지금 아까 국민들의 마음을 다 담는다라는 거는 저런 악재들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 내가 어떻게 바라보고 대통령실이 바라보는 모습이 아니라 국민들이 이 사건을 어떻게 보느냐.
거냐 거기에 오로지 포커스를 맞춰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대통령께서 이전에 일했던 조직은 검찰 조직은 그 안에 소위 뭐 서울대 출신의 대한민국의 최고의 그 머리 좋은 사람들이 집단 아닙니까? 근데 그 집단들하고 일했을 때와 지금은 우리가 일하는 것이 오로지 국민을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저는 모든 눈높이를 다 국민에 맞춰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렇게 해 주시리라고 기대합니다. 김정재 의원님 말씀 들으면서 네. 저는 또 그런 생각이 드네요. 뭐 검찰에 머리 좋은 사람들이 많다. 그런데 대통령은 오히려 전국에 내놓으라는 인재들 다 불러 모아서 일할 수 있는 그 권한과 역량과 이런 것들을 다 국민이 줬잖아요. 네. 더 좋은 분들, 더 똑똑하고 더 훌륭한 분들을 얼마든지 찾아서 함께 일할 수 있는 자리가 대통령 아닙니까? 그러니까 저는 그런 것 같아요. 저도 뭐 대한민국의 소위 최고 머리 좋다는 사람이 가는 대학을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제가 정치권에서 일을 해보니까 머리 좋고 공부 잘한다고 해서 국민의 마음을 아는 것도 아니고 정치를 예, 잘하는 것도 그럼요. 아니라고 봅니다. 얼마나 따뜻한 마음으로 머리보다는 가슴을 열고 더 국민들과 공감하고 어떻게 국민을 위해서 일할 것인가 진심 어리게 일하는 사람들로 채워지는 것이 저는 국회여야 되고 또 아까 머리 좋고 똑똑한 사람들이 모인 집단인 것보다는 그런 기본적인 자기의 지식이나 이런 걸 어떻게 국민을 위해서 내가 제대로 쓸 것인가라는 제대로 된 생각과 마음을 가진 사람이 저는 정부에서 일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런 두 가지 머리와 가슴이 같이 채워지는 그런 사람들을 좀 잘 찾았으면 좋겠는데 아직은 좀 다 못 찾은 것 같습니다. 좀 더 저 인적 풀을 좀 더 넓혀서 더 많은 데서 인재를 구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제가 한마디 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네. 이게 머리가 좋고 나쁘고가 문제가 아니고요. 대통령실에 계신 분들이 뭐 검찰에 계신 분들보다 머리가 나빠서 지금 이 문제가 생기는 것이 전혀 아니고 오히려 윤석열 대통령이 본인이 평생 같이 일하던 검찰 출신들을 정부에 상관없는 요직들에 대거 기용하고 또 그 좁은 본인이 평생 측근으로 생각해 왔던 사람들의 얘기만 들으면서 국정을 운영하고 있다. 그 편협한 인사 문제, 인사 운영 이것이 저는 핵심이라고 보고요. 사실 요즘 시중에 이런 얘기 있지 않습니까? 윤석열 정부는 국민 위에 검사가 있고 검사 위에 여사가 있고 여사 위에 법사가 있다. 저는 이 말이 어떻게 보면 좀 과도한 얘기일 수도 예. 있지만 윤석열 정부의 인사 난맥상과 지금 지지율 하락의 근본적인 원인을 짚는 측면도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게 인재가 훌륭하지 않아서 그런 평가는 전 동의하기가 어렵습니다. 자, 이성윤 의원이 말씀해 주셨는데 자, 그러면 대통령의 휴가 복귀 메시지는 현 상황을 잘 이해하고 다시 초심에서 출발하겠다는 의지를 피력을 했어요. 초심을 강조했고 국민들에게 감사드린다는 이야기를 했고요. 모든 것을 국민적 관점에서 평가하고 판단하도록 하겠다는 약속을 했습니다. 사과가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아쉽다라고 이성윤 의원이 말씀해 주셨는데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무엇을 바꿀 것인가 인적 쇄신 국민적 관점에서 판단하겠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아까 악재 쭉 한번 다시 한번 볼까요? 최근에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하락하게 된 30% 선이 무너지고 20%대까지 떨어지게 된 주된 이유들이 바로 이런 것들이다. 아마 여러분께서도 대부분 고개를 끄덕이실 겁니다. 그러면 저 사안들을 쭉 지금 두 분이 보고 계신데 말이죠. 대통령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거죠. 만 5살 입학 학제 개편안 졸속 추진. 이거는 국민들의 실생활, 국민들의 교육 이런 문제와 밀접하게 관련이 있는 사안이어서 국민과 관련이 있는데 나머지 사안들을 보십시오. 나머지 사안들은 제가 보기에는 국민들하고는 직접적인 관련이 별로 없어 보여요. 대통령실 내부의 문제, 여권 내부의 문제입니다. 김정재 의원 보시면서 저 각각의 사안들, 여사 문제는 어떻게 할 것이고 법사 문제는 어떻게 할 것이고 대통령실 내부의 쇄신은 어떻게 할 것이고 여당의 비대위 전환 내용 문제는 어떻게 할 것이고 구체적으로 이 여당의 비대위 전환 내용은 아마 대통령이 나는 당무에는 관여하지 않습니다라는 이야기 말고는 아마 더 할 이야기는 없을 것 같은데 어떻게 해나가야 될 것 같습니까? 저는 저 속 시원하게 아마 여사 문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는 이 사적 채용 문제나 이 지금 김건희 여사 이 문제는 저는 좀 더 오픈하고 투명하게 하는 게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 여사에 대한 참 뭐 긍정적 부정적 시각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대통령의 영부인으로서 해야 될 공적 활동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부석 씨를 제대로 만들어서 제대로 서포트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지금 저런 사적 채용이나 이런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는 좀 더 저는 그렇습니다. 공적인과 사적에서 완전히 구별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설사 훌륭한 인재가 있다고 할지라도 나와 어떤 사적인 관계가 있다 그러면 그거는 그런 사람은 배제하고 다른 사람을 찾아야 된다는 게 제 개인적인 의견이고 또 그다음에 특별감찰관 지난 문재인 정권 5년 내내 없었습니다. 네. 그런데 특별감찰관을 지금 이제 대통령께서 곧 임명을 하신다고 지금 여야에 그 추천을 3명씩 해야 됩니다. 법적으로 지금 추천을 하라고 해놓은 상태인데 특별감찰관을 임명을 하게 되면 그 대통령 그 친인척 사촌이라든지 아니면 그 비서관급 이상들 모든 그 사적 관계라든지 어떤 관계 일어나는 모든 일들에 대해서 감찰이 가능하기 때문에 저는 청와대 대통령실에서 특별감찰관을 이번 정부에서는 조속히 임명해서 내부 단속 또 내부 점검 더 철저하게 해야 된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당 문제는 사실은 대통령이 비대위를 어떻게 해라 저떻게 해라 하라고 할 수도 없고 한다고 한들 되지도 않을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 당에서 지금 여러 가지 지금 비대위 이제 전환을 하고 내일 또 의원총회를 합니다. 전국이 소집도 하고 그래서 여러 가지 지금 할 일이 많은데요. 이런 당내 내용은 저희 스스로 지금 집권 여당으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가지고 해결해야 될 저희들의 숙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이성영 의원 생각은 어떠세요? 구체적으로 무엇을 어떻게 바꿔야 된다? 저는 일단 취임 직후부터 지금까지 3개월 동안 가족과 측근 리스크가 계속 터지고 있는 상황인데 예를 들면 지금 한남동 관저 인테리어 공사 수주한 인테리어 네네네. 업체가 전국에 있는 수천 개의 인테리어 업체 중에 하필이면 김건희 여사와 뭐 관계가 있는 업체라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수의계약으로 계약 진행했다는 거 아닙니까? 이런 문제들. 그리고 그 건진법사라고 하는 뭐 측근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텐데요. 뭐 그분이 세무조사를 뭐 무마하기 위해서 뭔가 청탁을 했다는 의혹 이런 것들을 이렇게 3개월 만에 취임 3개월 만에 이런 문제들이 우후죽순 터지는 거는 저는 보지 못한 광경인데 이런 부분들 뭐 철저하게 단속하고 관리를 하셔야겠죠. 그리고 뭐 두 번째는 지금 대통령실의 뭐 비서실장부터 정무실장까지 최근에 펠로시 하원의장의 방한 과정에서의 뭐 외교 참사라고 불리는 이제 상황들까지 전혀 컨트롤 타워가 없는 리스크 관리가 전혀 안 되는 이제 이런 대통령실의 인사 문제에 대해서 뭐 핀셋으로 한두 사람 바꾼다 이렇게 해서 해결될 문제인지 잘 모르겠고요. 전면적인 인적 쇄신이 필요해 보입니다. 그리고 여당인 국민의힘하고의 관계에서도 네. 뭐 대통령이라 당무 관여 안 합니다라고 말해놓고 사실은 지금 보도되고 있는 바에 따르면 다 대통령실이 뭐 요구하고 뭐 비대위원 사퇴, 비대위 전환 이런 것들 다 요청했다는 거 아니겠어요? 대통령이 정치에서 손을 떼고 민생에 집중하셔야죠. 저는 그게 예.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바로 이 부분도 대통령실에서는 대통령은 당무에 관여하지 않습니다. 대통령도 본인의 입으로 이야기를 했는데 그동안 비춰지는 모습, 특히 내부 총질 문자가 공개가 되면서 국민에게 말은 저렇게 했는데 실질적으로는 대통령실이 여당의 당무에 관여를 하는구나. 라고 사람들이 생각하게 만든 이른바 이 모순적인 상황이 아마도 지지율 하락에 좀 영향을 미치지 않았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 당무라는 것이 참 범위를 어디까지 보느냐인데 얼마나 디테일한 뭐 당무냐 이걸 뭐 예를 들어서 앞으로 펼쳐질 비대위를 관리형으로 해라 아니면 혁신위를 해라 이런 구체적인 내용 또 그리고 뭐 지금 현재 원내대표가 어떤 일에 주목을 해서 해달라 이런 구체적인 당무 일들 이런 일들에는 관여를 저는 안 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할 수가 없습니다. 정치권에서 하루하루 매일매일 새로운 뉴스가 나오고 100명의 입이 다 입이에요. 무슨 말을 할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실질적인 간섭은 또 관여는 힘들 거고 큰 틀에서 정부 왜 우리가 정부 여당이라고 합니까? 그리고 정부가 잘못하면 왜 여당이 책임을 집니까? 함께 하는 겁니다. 함께 하는 것이고 잘못된 것은 저희가 직접적으로 또 어떤 게 잘못됐다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그런 입장이 있는 게 여당이고요. 운명을 같이 한다고 운명 공동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내부 총질에 대한 문자는 그 내용을 쭉 보시면 사실은 그 권성동 대표한테 그때도 제가 뭐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어떻게 보면 격려하는 차원에서 나온 그런 그 문자 내용인
것 같고요. 뭐 구체적으로 어떤 당무를 하나하나 개입한다라는 차원은 좀 아닌 것 같습니다. 큰 틀에서는 당연히 정무수석이 왜 있겠습니까? 대통령실과 이 집권 여당의 그 어떤 큰 틀에서 일 같은 거는 조율하라고 또 정무수석이 존재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건 단순히 이 윤석열 정부뿐만 아니라 이전에 문재인 정부나 또 박근혜, 이명박 정부 다 저는 공통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사실 대통령과 여당의 관계가 노무현 대통령 이후로는 그야말로 뭐 1호 당원이다 정도지 군림하는 총재 시절은 아마 노무현 대통령 때부터 끝나지 않았나.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권 초반에는 늘 여당에서 대통령과 대통령실 청와대의 눈치를 봐왔던 게 그동안의 사실은 뭐 관행이라고 하면 관행이겠죠.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1년, 2년, 3년 시간이 흐르고 나면은 여당 내부에서도 청와대나 대통령실을 향해서 노골적으로 불평과 반대의 목소리가 나오곤 했어요. 그렇죠? 실제로 예. 그러니까 정권 초에 이렇게 사실 역대 대통령을 보면 모든 국회의원들하고 오랜 정치적 동지거나 관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정말 국회의원들 중에 어느 누구하고도 직접적 관계가 없었던 사람입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국회의원과 그 검찰총장으로 만났을 때 법사위에서 만났을 때는 적대적 관계에 있었던 의원들도 많이 계시고요. 그리고 그런 관계가 없어서 함께 동지적 관계가 없는 상황에서 대통령이 되신 거예요. 그러니까 소위 말하면 내 팬덤 그룹도 없고 내 확실히 지지한 세력의 그룹도 형성되지 않은 상황에서 지금 대통령을 하시는 겁니다. 굉장히 척박한 상황에서 하는 거고 예. 그러다 보니까 지금 지지율이 떨어지는데 이런 상황에서 소위 뭐 예를 들면 우리 문재인 정부 같은 경우 윤건영 의원님이라든지 고민정 의원이라든지 이런 분들은 대통령과 함께 일하고 나와서 얼마나 적극적으로 대통령이 힘들 때마다 엄호 세력으로 또 여러 가지 이야기도 해주고 이러는데 지금 저희 당에서는 그런 관계가 형성되지 않았던 터기 때문에 그런 어떤 대통령의 소위 뭐 친위 그룹이라든지 엄호 세력이 지금 거의 부재한 상황입니다. 아, 그래서 저는 예, 언론에서는 계속해서 친윤, 뭐 윤핵관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윤핵관이나 친윤은 사실 이준석 예. 대표가 절묘하게 단어를 만든 거고 사실 윤핵관이라는 사람의 존재 자체가 지난 선거 때 처음으로 만나서 먼저 들어가서 선거 운동을 네. 도와주신 분을 윤핵관 정도로 묘사를 했는데 이전에 정치권에서는 누구누구 핵관이다 정도 되면 십수년간 같이 정치적으로 활동하고 정말 호영호재하면서 정치적 동지였죠. 근데 그런 관계는 저는 아니라고 보고요. 지금 좀 굉장히 대통령께서 좀 힘든 이유는 지지율은 계속 하락하고 그리고 또 당내에서는 그런 어떤 끈끈한 오래된 동지적 관계가 형성되지 않았고 이래서 굉장히 힘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당도 그렇고 대통령도 그렇고 같이 저는 분발해야 될 시기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여당 내부 상황은 잠시 뒤에 네. 더 자세하게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준석 대표와 제가 카톡으로 좀 인터뷰를 했는데 말이죠. 2개 정도 질문에 답변했으니까 잠시 뒤에 여러분께 보여드리도록 하고요.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하나가 또 우리 김 의원님도 한번 생각해 보실 만한 게 이른바 공적 의식이라고 하는 것. 그러니까 나와 사적으로 인연이 있었던 사람들은 내가 대통령이 되고 나서 대통령 부인이 되고 나서 어떤 일을 할 때 같은 조건에서 하는데 왜 이 사람들이 손해를 봐야 되느냐라는 생각보다는 이 사람들이 손해를 보는 것이 국민들이 보기에는 이해가 더 잘 될 것이다. 그렇죠. 나랑 가까운 사람들이니 당신들이 좀 이해를 해달라고 했어야 되는 것 아니냐. 근데 왜 오비일학격으로 늘 대통령과 대통령 부인과 가까운 사람들이 어떤 업체 공사 같은 걸 맡게 되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많은 분들이 좀 고개를 갸웃하는 그러니까 공적 의식이라고 하는 주제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는 그런 지난 한 석 달이 아니었나 싶어요. 그러니까 사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그 문제에 대해서 본인이 경각심 없이 단속 없이 방치하다가 탄핵까지 된 거거든요. 우리가 불과 몇 년 전에 이제 그런 교훈이 있었던 것인데 그 사실 공직자들은 내가 공정한 것도 중요하지만 국민들이 볼 때 공정해 보여야 되는 책임도 저는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나와 가까운 사람, 나의 친척 또는 뭐 나와 평생 같이 내 측근으로 일해온 사람들이 주요 요직에 들어간다거나 어떤 업체의 계약을 뭐 국가 정부하고 수의 계약으로 체결한다거나 그로 인해서 수십억 수백억의 이익을 취한다거나 했을 때 아무리 그 과정에서 대통령이 개입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국민들이 그 계약, 그 행위를 공정하다고 볼 수 있을까요?
저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하고요. 그걸 누가 손해를 보고 뭐 이익을 보고 이런 문제라기보다는 정말 대통령으로서 한 국가의 수반으로서의 어떤 공적 의심, 경각심이 저는 꼭 필요하고 지금 벌써 3개월째 되는 상황에서부터 이런 문제들이 발생하는 것이 정말로 이 정부가 걱정이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대통령이 휴가를 마치고 와서 정말로 많은 생각을 했고 또 많은 사람들을 만나서 쓴소리를 들었다고 하니 이제부터는 달라지는 국정에 대한 기대가 아마 그만큼 커질 것이고요. 그 기대가 커지는 만큼 대통령이 더 잘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잘한다면 지지율은 올라가게 돼 있겠죠. 네. 잘못한다면 더 떨어질 수도 있겠습니다만 잘하겠다고 마음먹고 휴가를 마치고 돌아오지 않았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오늘 발언 아마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좀 들으셨을 것 같고요. 이거 조금 뭐 본질적인 문제는 아닙니다만 아까 대통령이 이야기하고 있는데 대통령이 화이팅하는 목소리가 한번 들렸었죠. 예. 기자가 한 것 같다, 기자가 했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네. 기자는 그런 얘기하면 안 되는 건데. 네, 화이팅이 저희 대한민국 국민들은 네. 뭐 누구든지 힘들어하면 화이팅, 힘내세요. 네. 뭐 싸웁시다, 다 싸웁시다인데요. 이걸 근데 기자 언론은 어쨌든 그렇죠. 권력과는 불가군 불가원이라고 네, 하는 게 맞습니다. 있는데 네. 그 감정이입해서 화이팅하는 거는 앞으로는 좀 하지 말아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 후배 기자면 아마 따끔하게 한마디 했을 것 같은데 예, 그런 일이 있었다는 거 여러분도 아마 아까 들으셨기 때문에 대통령실 직원이 대통령이 기자들하고 문답하는데 화이팅 하지는 않았어요.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주영진입니다. 더 많은 뉴스와 라이브 이벤트를 보고 싶으시다면 화면 오른쪽을 눌러서 구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SBS 앱을 다운로드 받으시면 뉴스 속보 알림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텔레비전으로도 SBS 뉴스, 유튜브로도 SBS 뉴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